첫 번째, 한동훈, 정호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위장 전입 논란이 제기됐는데 차를 배우자가 싸게 사려고 위장 전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주민등록표 강남구 삼성동, 갑자기 경기 구리시 인창동, 다시 강남구 삼성동. 그러니까 전입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위장 전입이라는 경향신문의 지적입니다. 차량 구입 시 함께 사야 하는 도시철도 채권 의무 매입 비율이 서울보다 경기도가 저렴하다. 그러니까 차 싸게 사려고 배우자가 이제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차 살 때 채권도 사요? 저 몰랐네요, 변호사님. 비싼 차 샀나 봐요. 아, 수입차?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한테도 옛날에 예, 비슷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차 살 때 채권을 사요. 근데 이 채권을 뭐 1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인해가지고 싸게 팔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할인율이 아마 낮을 거고 뭐 경기도나 저 같은 경우 대전으로 잠깐 옮겼다가 하시죠. 뭐 딜러같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시간 됐었는데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혹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나중에 괜히 또 뭐 무슨 말 들을까 이거 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그 후보자 본인이 차를 사려고 그랬으면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건 부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명백한 불찰일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성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자,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의 입장문이 나오고 있군요. 지금 상황이고요. 국회의장실입니다. 저 뒤에 박병석 의장의 명패가 보이고 의장석 앞에 이제 티 테이블이라고 하죠. 테이블에 앉아 있고 보통 양옆에 여야 원내대표 불러서 조율을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박병석 의장이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자, 그렇다면은 의장이 무언가 지금 중재안을 마련했다라는 얘기고 이재명 기자. 민주당의 강경 어떤 입법 행태에 대한 앞에 질타의 어떤 의미도 담겨 있었어요. 자,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 어떤 걸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중재가 가능한 건 사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겠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건데 수사권을 뭐 6대 원이 남겨진 상황에서 뭐 3대 범죄만 남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검찰이 중재를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특별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 안에다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거기에 의견을 무조건 따르도록 의무한다든지 아니면 현안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정보위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위가 국정원장을 불러서 비공개로 이제 그 현안 보고를 받는데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검찰총장을 불러서 지금까지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보고를 일부러 안 하고 있죠. 법무부 장관도 모든 답변을 회피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안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국회에서 비공개로 검찰총장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다시 얘기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게 이제 검찰총장의 중재안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제 김호 총장이 이제 박병석 의장한테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박병석 의장도 그런 내용을 담은 다시 얘기해서 수사권을 박탈하진 않되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내지 않았을까. 그걸 가지고 오늘 오전에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과연 그 중재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양당의 당대한 충돌을 조금 더 완충하는 시간을 갖자 뭐 이런 안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역시 베테랑 기자의 관측이 돋보여요. 지금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장면 생방송으로 여러분 보고 계시고, 민주당 소속이지만 국회의장은 여야를 초월한 국회를 대표하는 어른입니다. 역시 박병석 의장이 이 민주당의 강경한 이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은 거고 밟은 거고, 역시 국회의장이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무언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검수완박에 대한 제동이었습니다. 브레이크였습니다. 중재안을 의장이 마련해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지금 전달한 걸로 보여요. 이걸 수용하길 바란다라고 의장이 민주당을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 중재안 내용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재명 기자의 분석과 여러 보도에 따르면 아마도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금의 검수완박 내용은 일단 완전히 스톱이 되고, 다만 검찰의 수사의 어떤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종의 특별법, 대안적인 법을 입법하자라는 취지의 중재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금 견해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김용 대변인, 네. 이 내용이 맞다면 지금 민주당이 아까 우리가 뭐 철험의 이야기도 나눠봤고 강경파 의원들의 법안 내용은 검찰에게 수사권 완전히 뺐다라는 건데, 의장이 그건 안 된다라고 사실상 지금 거부하거나 지금 못을 박았다, 이렇게도 분석될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가속화되게 된다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박병석 의장은 지금 정당의 소속이 없는 상태지만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재안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양당에 놓여졌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은 실제 입법화가 돼서 법안이 시행되고 추진되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후속 보완 조치가 필요한 내용들은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가져가야 되는 일들인데, 여기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막는 조건에 의해서 또 다른 법안들을 급속하게 처리한다고 하면 이 또한 국민의 여론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정리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예. 만약에 다른 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급하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정리하게 되면 그거는 아마 조정되긴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김용주 의원님, 네.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자, 두 가지 질문 드려요. 첫 번째, 일단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했다면 시기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박병석 의장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러면 민주당 강경파의 캘린더, 어떤 시간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에 무조건 강행하겠다, 얼마 남지 않은 4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건데, 일단 그거는 굉장히 좀 물리적으로 힘들어진 경우다. 그러니까 4월 안에 강행 처리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거의 힘들어진 거다, 지금 박병석 의장의 개입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 혼자 상상력이지만 어쨌든 민영배 의원의 탈당 조치에 대해서 다시 당으로 돌아가라. 혹은 안건 조정 소위에서 아예 양양자 의원까지의 사보임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네. 위장 탈당, 예. 요거는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의장이. 네. 그래서 그 국민의 눈높이를 본다라면 실제로 이거는 명백히 위장 탈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혹은 탈당해도 좋으나 예.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안건 조정 소위에 들어가기 위한 사보임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장 입장에서 지금 그냥 이 위장 탈당을 지켜본다면 의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사실 당혹스러운 측면이 네. 있을 거거든요. 아니 뭐 탈당까지는 뭐 본인의 의지라고 네.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보임을 해가는 권한은, 그렇군요. 허락하는 권한은 뭐 의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 양형자 의원과 함께 안건 조정 소위를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80일간의 뭐 수기기간. 90일간의 수기 기간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예. 실제적으로 뭐 5월 2일까지의 말하는 4월 임시국회 처리해서 5월 2일까지 대통령 앞에 가더라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지 안 할지 예. 15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난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럼 김영주 의원님,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당연히 반발할 것 같아요. 최강욱 의원이나 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우리 앞서 얘기한 거 다 들어봤지만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다뤄내 하겠다. 굉장히 완고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어른이지 않습니까? 어른이지 않습니까? 이 어른의 중재안을 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의원들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많은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 방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일단은 그런 어떤 공을 어떻게 여야 지도부에게 던졌기 때문에 답이 오는 것을 보고 2차 중재안을 낸다든지 그런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탈당을 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지금 무력을 시켰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민주당 지도부가 거부를 하고 4월 입법 강행을 추진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추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거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팩트 체크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자, 과연 중재안이 무엇일지 좀 내용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장의 중재안 내용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의장의 시간이 돼 있는 겁니다. 왜 돼 있냐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그러니까 만약에 안건 조정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법사위원장의 아마 이제 역할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안건 조정을 통과시키고 전체 회의를 수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회기를 정해야 되죠. 그리고 안건을 상정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다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예.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강행 처리할 수 없는 거죠. 박병석의 중재안을 냈다는 건 내 중재안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 스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중재안 내용이 어떤 건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결국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라는 게 만약에 검찰 중재안과 유사하다면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일단은 그냥 윤석열 정부 이후로 모든 논의를 뒤로 미루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회 활동은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국회 활동은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수의 강경파의 관점에서 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 자, 양당의 원내 지도부의 반응이 나오면 저희 재빠르게 뉴스 속보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세 가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그렇게 채권을 좀 할인 비율을 싸게 사면 한 100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거예요? 뭐 차값에 따라 틀리겠죠. 아주 비싼 차를 사면 더 그게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딜러가 차를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비싼 차일수록 이거 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가격이 좀 싸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냥 거기에 그냥 혹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딜러가 이걸 제안합니까? 딜러가 제안을 하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딜러들은 어디에다가 하는 게 제일 쌀지도 그 딜러들은 다 잘 알 테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단 입장이 이거군요. 딜러가 처음 제안을 했다. 그래서 별 뭐 생각 없이 저렇게 했다라는 입장이군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아들 다시 신체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발표했군요. 함께 보시죠.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는 후보자 아들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사유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지금 뭐 아들은 아픈 게 맞다라는 건데 지금 김병민 대변인 당선인 측의 기류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40년 직위라는 것도 잘못된 거고 청문회에서 과연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국민의 어떤 감정까지도 좀 다 고려해서 예. 종합적으로 윤 당선인이 판단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반드시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도 뒤집어서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배현진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당선인 측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관련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두루 살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저 병역에 관련된 건 정말 국민들이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진짜 아들이 4급 판정을 받아서 군에 못 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해명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 입장,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맞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시 문제와 병역 문제 등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들은 또 보도됐던 내용들에 문제가 없는 내용인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 이런 국민들의 복합적인 여론을 고려해가면서 인수위 또 당선인의 최종적인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